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대북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호가창을 좀 쳐다볼 일이 있어서 대북주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힘이 강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할 예정입니다. 추세가 형성이 되면 그때 판단해 볼 예정이고요. 단기 트레이딩이 단기 수익으로 바뀔 수 있겠죠.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 특히나 정치 테마주, 대북주 이런 것들은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에 대해선. 뭐 어차피 말리고 뜯어 말려도 도박할 사람 다 도박하잖아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에는 인생을 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테마를 창궐한다고 하잖아요. 역병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거죠. 칼도 잘 만지면 회를 칠 수 있는 거고 잘못 만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진입니다. 자, 페드의 가이던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증시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수요일 이후에 그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FOMC 결과가 나와야지 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테크의 빅쿼터다. 애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나스닥은 상승 중입니다. 스탁이 혼조세다. 페이스북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애플이랑 개인정보 가지고 싸웠죠. 예. 앱 트랜스퍼런시 트래킹이라는 기능 때문에 조금 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신고가를 찍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수익이 광고입니다. 광고로 이루어진 업체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좀 메타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US가 지금 정책을 좀 바꾸고 있답니다. 코비드 19에 대한 폴리시를 바꾸고 있다. 조이고 있다. 타이튼이라고 하죠. 마스크도 끼고 약간 그렇게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좀 대응으로 보여지죠. 오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인벤토리가 낮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오일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내신입니다.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은 옛말, 비트코인 이젠 한국이 더 싸다. 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영상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곧 사라질 거다라고 그때 말씀드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항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뭐 말한다고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항의를 받았어요. 제가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뭐죠?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이라고 할게요.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익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사서 지갑으로 옮기고 한국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익이 발생하죠. 이거 옛날에 대항해 시대 같은 게임 하면 무역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때 뭐 향신료였나?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역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재를 걸어버렸죠. 중국 그 환전할 때 양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즉 김치 프리미엄이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질 겁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없네요 이제. 하루에 1000마리씩 죽었어요. 폭염에 가축 폐사가 잇따라 이 농가에 좀 피해가 있겠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약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이 식량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식량 문제. 기후변화와 동반되는 게 식량 문제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뭐 육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네요. 저는 마니커를 가지고 있죠. 주식은 불안, 펀드는 불편, 전 세계 ETF 1경원이 몰렸다. 굉장히 큰 돈이 몰리고 있죠. 특히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ETF들이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뭐 증권사들이 다 운영하고 있지만 ETF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제가 또 언제 한 번은 ETF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ETF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빅스 같은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ETF죠. 그래서 ETF에 돈이 몰려서 순간적으로 증시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또 보이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서 하락이 생기잖아요. 진짜 급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 반사적인 상황이 뭐가 발생하겠죠? 급속도로 반등할 겁니다. 이번 코로나가 대표적인 예죠. 급속도로 반등했지 않습니까? 폭염의 최소값 아닌가? 예. 50% 급등했다. 추석 물가 어쩌나 라는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곧 올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곧 올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페드가 얘기했던 AIT라는 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average inflation 타겟입니다. 원래 페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립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정책을 드라이브하는 게 페드인데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그만큼 돈 푸는 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AIT로 가겠다.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가겠다. 평균 물가 상승률이 2%까지는 인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죠. 예,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약간 블랙스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일이 좋은데 주가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중, 연중 최저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지지선을 깬 모습을 봤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죠. 삼성전자가 이대로 하락하면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고 내가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되겠죠. 자, 오늘 원유 재고가 예측치보다 훨씬 좋게 발표돼서 유가가 좋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데드캣 바운스로 보여집니다. 내일이죠. FOMC 발표하는 거. 현지 시간 내일입니다. 미증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중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죠. FOMC 기자회견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여기 나온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정보는 이미 다 팔렸으니까 스팸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 문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오죠. 이건 주식 인구가 많아져서 이런 리딩방들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다 좋아요. 예, 먼저 신청 주셨던 분들께 정보를 주든지 말든지 거기다 지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그 호객 행위를 하고 있죠. 신청 주신 30명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예, 직접 눈으로 보여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무튼 먼저 신청 주셨던 분들께 와, 예, 세종메디칼하고 노란풍선을 132%, 71% 수익을 주셨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간디죠, 간디. 얘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죠? 자, 눈으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무료 이벤트 진행한답니다. 무료 이벤트. 얘들은 수익 모델이 돈 받는 게 아닐 겁니다. 이건 조금 얘기해보고요. 진입이라고 답장 주신 30명에게 드리겠다. 자, 근데 제가 보자마자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제 색깔, 네모를 칠한 거죠. 계좌가 손실 중이신 분. 진짜 이거 보자마자 여기 나오더라고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투자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은 없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 편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좌가 손실 중인 분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죠. 근데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네거티브 마케팅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계좌가 손실 중이신 분이라고 하네요. 정말 싸가지가 없죠. 자, 정치주, 유증공시주. 예, 완전 진짜, 예, 아까 제가 테마가 창궐한다고 했죠. 요런 거는, 예, 거르는 게 좋습니다. 보자마자 여기 나옵니다, 진짜. 제가 영상 올린 거 한 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유료 리딩방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상 한 번만 보세요. 예, 제가 유료 리딩방에 대해서 이 유튜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유료 리딩방, 무료 리딩방 다 경험해봤습니다. 경험해본 썰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놈들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주 주민턴에, 전 주민턴에 가지고 있지만, 예, 말할 거 말해야겠죠. 미 로빈후드 나스닥 40조 상장 기대, 로빈후드 한국판 바닐라 주목. 자, 보세요. 이 논리의 흐름이 정말 기적이죠. 로빈후드가 나스닥 40조 상장한다, 기대를 받고 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무언가 정보를 볼 때 팩트를 기반으로 한 똥을 쌉니다. 뒤에. 예, 똥을 쌉니다. 팩트가 앞에 있어요. 앞에는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다가 앞에 팩트다, 그러네 하다가 그 뒤에 말이 현혹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잘 보시면 로빈후드가 나스닥 40조 상장하는데 대체 한국판 바닐라라고, 한국판 바닐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한국판 로빈후드라고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보시면 시작이 이겁니다. 주민터넷이 강세다. 예, 자기들이 강세 만들어 놓고 기사를 냈을 수도 있겠죠? 미국의 온라인 증권 플랫폼 로빈후드가, 예, 나스닥 입성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 전부 다 두루뭉술한 말이죠. 예. 똑같은 놈들입니다. 예, 무슨, 예, 로빈후드랑 주민인터넷이랑 엮는 건 좋아요. 엮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로빈후드가 상장하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프레임을 씌우고 지금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반등을 한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량이 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되게 양아치란 거예요. 그럼 진작 조정을 보일 때 한창 그 종목이 하락해서 지지부진할 때 그때 매수하라고 추천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다 상승한 다음에 뭐 미국판 로빈후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 광고 기사죠. 대북주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진짜 언제적 대북주입니까 진짜. 2018년에 경협을 하니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 정치적인 이슈로 좀 조명을 받았었죠. 18년 이후에 주춤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거기에 대북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난티, 일신석재, 신원, NK전자. 근데 아난티? 어디서 많이 봤죠? 뒤에 계신 분인데 짐 로저스란 분이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주식까지 매수했대요. 얼마 안 했습니다. 몇 주 했더라? 뭐 1000만원씩 정도 했습니다. 아난티 탄력 받나? 투자기자 짐 로저스 씨가 북한에 투자할 준비를 마쳤다. 이 완전 이런 분인데 아난티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북주 트레이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남북직통 연락선이 뭐 거기에 뭐 남북관계 회복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대선이 끝나서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대북주는 진짜 끝장입니다. 그거 잘 유념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철 장사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했습니다. 인디F 오늘 좀 많이 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 2018년 때죠. 떨어지고 지금 계속 우하향 행보하다가 여기 지지선 형성하고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이 두 개 거래량을 주목해 보면 돼요. 테마가 형성되려고 하는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였죠. 그래서 오늘 좀 들어갔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이거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세 번 이렇게 트레이딩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데드캣을 기다렸어요. 데드캣 기다렸다가 여기서 산 건 아니고요. 이쯤에 샀습니다. 이쯤에 샀는데 제가 산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길래 그냥 두호가 손절했습니다. 두호가 손절. 그렇게 오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트레이딩 했다. 3승 1패죠. 이렇게 인디애플 단기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거. 5분봉이랑 1분봉입니다. 중국 증시가 4월 연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잘 그려보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아직 좀 밑이 열려 있죠. 약간 이렇게 열려 있고 지금 4월 연속 폭락이지만 음봉으로 보면 5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졌죠. 윗꼬리가 달렸죠. 이거는 제가 투자의 기준봉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바로 따라 붙지 말고 제가 조금 관망한다고 했었죠. 바뀌었습니다. 이제 관망하면서 따라 붙을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입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바뀐 건 없고요. 흥국 FMB가 손해권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오늘 그렇게 크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대북주로 수급이 몰렸어요. 하지만 뭐 약손해권이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카카오입니다. 미증시가 나스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좀 지지부진하죠. 미증시 바이오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거는 데드캣 바운스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지수도 데드캣 바운스로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오늘 상승은 정말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데드캣 바운스로 보여진다. 일본은 뭐 이틀 연속 상승하다 지금 떨어지죠. 올림픽 효과로 봤는데 그냥 이것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MSCI 퍼운드 지수가 지금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일은 최소 강보합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증시가 아니고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죠. 근데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저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런 외국인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가는 반등하고 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14분이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고생하셔야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